3개월째 예약 실패 중인 스시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길 작년 12월에 미리 대관 예약에 성공한 지인이 껴줘서 다녀왔어요. 아마 현재 국내 1인 스시야 엔트리급 스시야 중 예약하기 어려운 곳 탑3, 모든 체급 스시야 통틀어도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영등포 1인 스시야 스시 아라타입니다. 아라타의 김현식 셰프님은 진득한 숙성 네타로 유명한 하이엔드 스시야 타쿠미곤 출신이십니다. 적초를 사용한 샤리부터 오마카세 구성까지 타쿠미곤을 가본 적 있는 분들은 그 뿌리가 바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 타쿠미곤을 못 가봤습니다. 이날 8인 대관 예약이었는데 평소에도 7인 혹은 8인이 예약 최대 인원일 거예요. 일바로 도착해서 내부 구경도 널널히 할 수 있었습니다. 칼 구경도 좀 하고 오마카세 마무리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설레더군요. 이날 각자 술을 한 병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셰프님께서 가져온 술들을 보고 적절히 마리아주 순서도 짜주시고 냉장이 필요한 건 미리 넣어주셨습니다. 요 술은 지인이 가져온 쿠보타 1920 1920 비싼 술답게 케이스부터 폼나죠. 자, 슬슬 오마카세의 시작이 다가오지요. 최근 가게 내부 조명을 바꾸셨대요. 분위기나 손님들이 사진 찍기 좋은 환경 등을 위해서겠죠. 식사가 시작되기 전 조명 세팅도 체인지. 차완무시와 함께 이날의 디너가 시작됐습니다. 계란찜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노노.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아래쪽에 구멍이 뿅뿅 나는데 그게 식감과 직결됩니다. 아라타의 차완무시는 그 기본이 정말 잘 지켜졌어요. 흐물하거나 퍼석하지 않은 적절한 부드러움, 거기에 담백하게 간이 잘 된 차완무시예요. 이어서 안키모, 아귀 간이에요. 위에 폰즈 젤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온도에 간이 살짝 짭조름했어요. 이어서 오늘 나올 네타들, 셰프님이 이렇게 센스껏 보여주십니다. 타쿠미곤의 스타일이 이어진 아라타는 본래 숙성이 진득한 편인데 재료 상태, 계절 등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날은 다른 때에 비해선 숙성이 라이트했다고 하네요. 사시미 모리아와세 준비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갈치는 아부리. 구성은 방어, 고등어, 참치 등살, 갈치, 그리고 뒤에 쏙 숨어있던 도미입니다. 생선끈 긴 분들은 살만 보고도 숙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알더라고요. 난 아직 몰라 그런 거. 첫 번째 술을 땁니다. 스파클링 와인 입죠. 뭔 술인진 잘 몰라요. 요 정도 클래스 되는 가게엔 술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잔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쥐뿔 몰라도 기분이 난다요. 네, 어느 미친놈이 스파클링 와인으로 이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술알못이나 하는 거죠. 드디어 스시로 갑니다. 숙련된 셰프의 니기리는 언제나 멋집니다. 지난번에 코스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스시야에선 가게마다 따로 준비한 간장을 이렇게 직접 발라주세요. 첫 번째 스시, 도미입니다. 도미살은 마츠가와로 나오고 칼로 툭툭 쳐내서 질긴 식감을 빼냈어요. 시작부터 한 방 먹은 게 스시끈 짧은 저에게 흰살 생선이 이렇게 감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제게 정말 의미 있는 한 점이 됐어요. 먹고 깜짝 놀라니까 안 그래도 옆에 있던 지인이 요 도미가 정말 백미라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숙성의 노하우 덕일까요? 적초를 쓴 밸런스 좋은 샤리 덕일까요? 아니면 네타 밑에 곁들여진 튀긴 파 덕일까요? 그 모든 요인이 작용을 한 거겠죠. 이런 게 흰살의 감칠맛인가 싶은 분명히 다른 한 끝이 있었어요. 저에겐 새로운 감칠맛 체험이었습니다. 식감조차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숙성했다고 마냥 무르지도 않고 그 적당한 저항감이 남아있어요. 흰살 네타에 대한 제 기준, 스탠다드가 새로 세워지는 그 감동. 이래서 항상 새로운 곳을 찾으며 먹으러 다니는 거죠. 이 도미 한 점은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요. 첫 경험이니만큼 그 순간의 감동은 다시 못 느끼겠죠? 뭐 어차피 3개월째 못 가고 있어서 확인도 못해요. 그런 면에선 좋겠네요. 다시 봐도 처음 만난 듯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스시가 준비됩니다. 파란 잎은 시소고 저 붉은 게 아마 우메보시를 깬 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장이 발리는 대신 핑크 암염이 살짝 뿌려집니다.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더해지는 이런 요소가 비슷해 보이는 한 점 속 큰 차이를 만드는 거겠죠. 요렇게 준비된 두 번째 스시, 농어입니다. 첫 점 도미에 뒤지지 않은 연타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숙성도 조리도 재료 궁합도 잘 된 애들을 먹게 되면 너무 꼴값스러운 소리로 들릴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흔한 자연산 화로 이런 거가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게 돼요. 보통 주변에서 워낙 기대치를 높여둔 식당에 오면 상대적으로 아쉽거나 맛있긴 한데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미 저는 이때부터 아라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진 보고 와 설마 이 정도겠어 요즘 사진이 어떤데 하고 소개팅 나갔더니 사진보다 실물인 느낌. 네, 아무튼 스시는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새우. 달큰하고 싸구려 특유의 짠내 잡내 없고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때부턴 뭔가 좀 벌써 콩깍지가 씌어서 적당히 맛있어도 막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
다음 스시 준비 중인데 모양새가 특이하죠. 보니까 요런 스타일도 셰프님이 원래 계시던 타쿠미군의 영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타 안에 바르는 저 흰 가루는 토로로 콘부예요. 네 번째, 주도로입니다. 요렇게 네타가 마리처럼 쓰이면 준비 과정에서 보실 수 있듯 네타가 훨씬 더 풍성하게 쓰이고요. 그 풍성함이 속에 발린 토로로 콘부와 함께 펌핑돼서 그대로 맛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술을 딸 차례. 아까 보여드린 쿠보타 1920 192 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1920년대에 쿠보타 술맛을 재현하고자 출시된 한정판 술 아사히 주조에서도 1년에 따로 기간을 두지 않고 랜덤하게 발매. 면세점가는 대략 5,000엔, 준마이 다이 긴조급 이런데요. 당연히 제가 아는 건 아니고 가져온 지인을 귀찮게 해서 알아냈어요. 전 사케급 그런 것도 몰라요 사실. 사케를 저렇게 큰 잔에 우선 따라주셨는데 이런 잔을 뭐였지? 도쿠리라고 해요. 도쿠리란 단어 자체는 병이란 뜻인데 저렇게 한번 덜어냄으로써 나눠 마시기 편하게도 하고 공기를 쐬서 풍미를 올리고 그런 거겠죠. 와인의 막 디캔딩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술알못이라 죄송합니다. 다음 스시 준비 중. 아부리에서 기름맛을 한층 더 살리고 네타 아래 유즈코쇼를 살짝 발라줍니다. 유즈코쇼는 유자 껍질을 이용해 만드는 조미료예요. 이렇게 다섯 번째 스시는 게르치가 나왔습니다. 아부리 덕에 한껏 올라온 기름맛이 유즈코쇼가 톡 치는 맛과 잘 어울립니다. 다음 스시 바로 쥐어주세요. 짜잔! 여섯 번째, 전갱이입니다. 셰프님의 진행엔 거침이 없습니다. 8명의 식사를 혼자 담당하시면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그러면서도 여유로움을 유지하시는 거 보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일곱 번째 스시, 북방조개입니다. 전 북방조개 처음 먹어보는데 딱 적당히 탱글하면서 저항감 있고, 그렇다고 이에 오래 엉기면서 질기진 않고 잡내 없이 깔끔한 게 그냥 조금씩 더 좋고 덜 나빠서 결과적으로 짱 좋아요. 자, 이번엔 스시 말고 전복찜이 준비됩니다. 따뜻하고 부들부들하고. 제가 이전 코스모 스시 영상에서 도로 네타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비싸기만 하고 맛있는 거 하나도 모른 적 있었다고. 전복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싸긴 더럽게 비싼데 퍽퍽하고 질기긴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싸서 비싼 재료일수록 잘하는 데서 확 차이가 납니다. 한 템포 쉬고 다시 스시로 갑니다. 딱 봐도 히까리모노죠. 네, 고등어예요. 여덟 번째, 사바. 얘도 속에 우메보시가 발려요. 7일 숙성이라는데 전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제대로 더 숙성된 애가 나올 때에 비해선 뭔가 아쉽대요. 하긴 아라타의 뿌리인 타쿠미곤의 경우 1년을 넘나드는 숙성 사바를 선보이는 걸로 유명하니 이해가 갑니다. 세 번째 술 갑니다. 요건 제가 가져간 사케인데요. 그냥 아버지한테 부탁드려서 주시는 거 가져갔어요. 텐구마이 야마하이즈코미? 정미율 60% 준마이. 제가 가져간 건데 전 모르고 잘 알 지인이 달려줬어요. 들어도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케예요. 얘도 도쿠리에 담아서 덜 땄네요. 다시 제대로 해서 병도 한번 쫙 보여주고 꼴꼴꼴 도쿠리에 따라 봅니다. 제가 술알못이긴 한데 앞서 마셨던 쿠보타가 굉장히 깔끔 드라이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얘는 씁쓸한 맛이 올라오는 게 딱 어른들 약주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른 술 느낌. 그 와중에도 이어질 요리가 계속 준비되죠. 하나씩 차곡차곡 더해져서 완성되는 과정을 보는 게 재밌어요. 참치조림이 나왔습니다. 위에 살짝 뿌려진 핑크 페퍼 aka 페퍼로즈, 브라질 페퍼 올 페루비안 페퍼. 요게 시각적으로도 맛으로도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래 후추도 향신료구나 싶더라고요. 짭조름한 조림이 식사 타이밍에서도 좋았고, 이 타이밍에 드라이하기보다 쌉쌀한 사케를 곁들여 주신 것도 좋았고, 이런 게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스시로 갑시다. 오도로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직 제 차례는 아니고요. 아홉 번째 스시는 방어입니다. 때깔 보소. 때깔만큼 맛있어요. 방어 제철이란 말이 괜한 게 아니죠. 10번째 스시가 준비되는 와중에 네 번째 술이 분배됩니다. 글렌피딕 18년산 싱글몰트 위스키라는데 전 사실 싱글몰트란 거의 개념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얼음 넣는 걸 온더록이라 부른다면서요. 얼마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 일단 그대로 맛 본다면서 나대다가 인상 팍 찌뿌리고 얼음 넣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스시로 눈길을 돌려볼까요? 10번째 스시 아까미입니다. 아까미는 기름진 녹진함과는 다르게 착 붙으면서 담백하게 간장간이 도드라지며 새콤하게 풀어지는 게 매력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오도로가 준비됩니다. 색깔이 뭔가 다르죠? 고기 덩어리 같아요. 표면을 아부리하고 즙게해서 숙성한 네타라 그렇습니다. 마무리로 핑크하면 뿌려지고요. 11번째 스시 오도로입니다. 이런 게 대뱃살의 기름맛이고 감칠맛입니다. 오늘 배달 초밥 시켜서 간만에 참치 샤베트 먹었는데 한번 뻐석하고 기분 나쁘게 기름맛 흐르는 그 녀석을 먹고 이걸 보니 빡이 차오르네요. 12번째 스시 정어리입니다. 히카리모노는 누구한테나 권유할 만한 재료는 확실히 아니에요. 아무리 선도 좋고 잘 숙성된 재료라 해도 그 특유의 향이 비리다 느끼실 분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도 회전 초밥집에서만 히카리모노를 드셔보셨다면 아직은 편견을 갖지 말아보시길 한번 권해봅니다. 그냥
그냥 막 비린 것과 향의 경계선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음 스시는 보우즈시 봉초밥 형태로 준비됩니다. 시소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깨도 뿌려지고 한 개다. 저건 뭐다 했다가 틀릴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거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쫙 이쁘게 말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싹싹 썰어서 간장을 바르면 완성이죠. 13번째 스시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갑자기 제 스시가 2개로 늘었는데요. 일행 중 한 분이 이날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이때부터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2개 먹었습니다. 모양 참 이쁘죠. 집어들어도 형태 유지 깔끔하죠. 맛도 그만큼 깔끔합니다. 다만 전 히카리모노 계단 하면 코스모 쪽과 워낙 궁합이 좋아서 뜬금없이 코스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불호가 덜 갈릴 부분에선 요런 스타일이 더 나을 테지만 전 이 정도로 정제된 깔끔함보단 좀 더 신풍미가 나는 게 좋더라고요. 히카리모노는 히카리모노스러움을 가능한 느끼며 먹고 싶다. 그런 멋대로 취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딱 봐도 우니네요. 여러분, 우니도 그 자체로 비쌀 수밖에 없는 재료인데 우니니까 비싼 게 상태는 안 챙겨서 개똥내 나는 우니를 바다향이랍시고 후려치는 경우가 아직 많거든요. 그 괴랄한 경제 논리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상태가 좋은 우니일수록 잡내가 덜하고 정말 놀랄만한 달큰함과 청량함만 있습니다. 14번째 우니. 요 우니는 캐나다산인데 선도가 끝내주는 그런 녀석은 아니었지만 똥내와는 분명히 거리가 멀었어요. 우니가 빵빵 터질 때의 청량함과 달큰함은 덜했지만 나쁜 점 없이 크리미했습니다. 똥내나는 성게알 두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한 대 때려주시면 됩니다. 절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셰프님이 여러 생선들을 내놓고 썰고 계시네요. 뭘까요? 자, 그 와중에 방어 뱃살을 한 점 주십니다. 맛있다. 자, 방금 전에 그 많은 생선살들은 뭘 위해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거죠. 아라타의 유명한 시그네처 후토마키입니다. 말 필요 없고 그냥 감상해보세요. Oh my gosh. 한국어 장난 아닌데? Holy shit. 여러 생선살은 물론이고요. 채소도 한가득에 교구까지 더해져서 어마어마한 볼륨이 되는데 이게 말릴까요? 말립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히 거의 만찢 막기예요. 썰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대망의 후토마키입니다. 원래부터 볼륨으로 유명했는데 전보다 더 커졌대요. 과장 안 보태고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만드는 과정부터 모양새까지 너 날 한 입에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녀석인데 안타깝게도 전 능력이 부족해서 한 입 먹기를 실패했어요. 대신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야, 장난 아니야. 다음엔 꼭 저도 저렇게 먹어보겠어요. 교구가 한 점 나옵니다. 카스테라 같이 생겼죠? 밀가루 빵이 아니고 계란과 생선살 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라타의 교구는 확 촉촉하거나 생선 감칠맛이 도드라지기보다 적당히 부드럽고 담백한 균형감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국이 나왔는데 교구랑 먹는 건 아니고요. 이 녀석의 파트너는 바로 식사의 대미를 장식할 꼬치고기 솥밥입니다. 감탄하는 닌겐분들의 촬영회를 촬영해보았습니다. 꼬치고기. 오, 빨리 슥까주세요. 갓과 다시 국물로 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간간해요. 식감도 맛도 딱 보이는 대로예요. 밥알 살아있는 부분도 그렇고 눌린 부분도 그렇고 또 먹고 싶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식사를 더 못한 일행분이 있다고 했죠. 그분을 위한 포장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제 디저트네요. 지인들은 이걸 밥안바라 부르더라고요. 진짜 제품은 아니고요. 밥맛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냥 먹다가 셰프님이 아까 그 위스키 따라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서 너무 많이 따라서 망했죠. 엑서 서비스로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퍼주셔서 거기엔 적당량만 따라서 먹어봤습니다. 살짝 쌉싸름하게 붙으니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을래. 방문 당시 디너 인당 오마카세 가격이 5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런치가 없어졌고 디너가 2부제로 운영되며 가격이 7만 원으로 올랐고 문자 예약 대신 네이버 예약 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오픈 1분 컷이더라고요. 이해 가는 게 저도 올라서 가기 망설여지는 게 아니라 예약 경쟁이 덜해지길 기대했을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동체급 최고, 어중간한 상위 체급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니라 그냥 맛으로도 때려잡을 수 있는 스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약 성공 여부입니다.